네, 큰일 났네요. 네. 다른 시간에 한 거를 공유해 드려야겠다. 아, 다른 시간에 녹화한 게 없을 건데. 네, 네. 자, 어디죠? 네, 그래서 mik노 집으로 돌아가게, 그리고 이번에는 빵과 떡을 아주 많이 만들게, 그걸 산꼭대기에 사는 산 신령님께 가져다 드리는 거야. 산 신령님은 늘 배가 고프다네. 그래서 자네 선물을 받으면 크게 기뻐하면서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할 걸세. 이게 산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일세. 민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빵과 떡을 잔뜩 만들었어요. 민노와 아내는 산꼭대기에 사는 산신령님을 만나려고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갔어요. 두 사람은 두 사람이 높은 벼랑에 오르니 거센 바람이 몰아쳤어요. 바람이 휑휑 울부짖었어요. 빵과 떡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산신령님께 드릴 선물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물론 산도 꿈쩍하지 않았죠. 이번에는 아내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민노가 먼저 지혜로운 노인에게 달려갔어요. 민노가 간절히 말했어요. 제발 산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집에서 마음 놓고 살고 싶어요. 지혜로운 노인은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담뱃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때문에 노인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지혜로운 노인이 말했어요. 민노, 집으로 돌아가게. 자네 집을 모두 뜯어내서 그 조각들을 한데 모으게. 살림살이도 같이 챙기고, 그리고 노끈과 밧줄로 그것들을 적당한 크기로 묶게. 그 꾸러미들을 죄다 이고 서서 산을 마주보고 눈을 감게. 이어서 노인이 말했어요. 여기까지 다 했으면 이제 산을 옮기는 춤을 춰야 하네. 자, 먼저 왼발을 오른발 뒤로 옮기게. 그 다음에는 오른발을 왼발 뒤로 옮기고, 이 춤 동작을 계속 반복하게. 몇 시간이고 말이야. 그러고 나서 눈을 뜨면 산이 멀리 옮겨져 있을 걸세. 닉노가 말했어요. 거참 이상한 춤이네요. 하지만 산을 옮길 수만 있다면야 당장에 가서 추겠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당장 집을 뜯어내기 시작했죠. 집을 뜯어낸 조각과 살림살이는 한데 모았어요. 민노와 아내는 노끈과 밧줄을 가져다 그것들을 적당한 크기로 묶었어요. 그 꾸러미를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가슴에 안았어요. 민노는 아내에게 산 옮기는 춤을 어떻게 추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두 사람은 산을 마주보고 서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심조심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오른발 뒤에 왼발, 왼발 뒤에 오른발, 또 오른발 뒤에 왼발. 민노와 아내는 나란히 춤을 추었어요. 이웃 사람들은 민노 부부가 살림살이를 몽땅 싸들고 들판을 뒷걸음질해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이상하던지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았지요. 한참 뒤 민노와 아내가 눈을 떴어요. 민노가 외쳤어요. 여보, 저길 봐요. 우리가 드디어 해냈소. 산을 저만큼이나 옮겼소. 두 사람은 짐을 풀어 다시 집을 지었어요. 살림살이도 정리했어요. 그리고 푹 쉬었어요. 민노와 아내는 탁 트인 하늘 아래 햇볕 잘 드는 집에서 오래오래 살았어요. 어쩌다 비가 와도 마음 놓고 지냈어요. 두 사람은 조그맣게 멀어진 산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때마다 스스로 산을 옮겼다는 생각에 아주 뿌듯해 했답니다. 네. 자, 이렇게 끝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앞에 힌트가 있었죠, 이사가요. 음.
네. 자,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요? 책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산 옮기는 방법은 찾으셨어요? 여러분의 산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네. 자, 있는데 우리 이현주 코치님은 뭔가 차리신 것 같았어요. 막 이러면서 보신 것 같았는데. 자,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 책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갖고 있는 산은 두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앞으로 내가 뭐를 할지, 계속 내가 하는 일이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내 음, 앞으로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저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있는데, 이제 일하신 지 그분들 경단위에서 인제 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이제 네. 하다 보니까 좀 저한테 좀 부담이 되는 분이거든요. 일하다 보니까 음, 이제 너무 처음이시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인제 손이 다 가시는 분이라, 음, 저보다 연배가 너무 높으셔 갖고, 아, 그러니까 이게 지시를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이게 존대해 드리면서 이렇게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제 일도 음, 많으니까 좀 버거운 분이세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데, 보면서 그냥 느낀 거를,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충고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 미래에 대해서보다는 잘 아니지만, 그 파트너하고 있는 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그 주위의 분들이 "이렇게 해서 도움을 줘라." 뭐 아니면 뭐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지혜로운 노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정말 도움을 의 소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맨 마지막에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어, 이 책의 그 맨 마지막에 옮긴 그 답이 말도 네. 안 돼. 이거는 네. 거짓말이야. 그건 자기 속임수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음, 사람일 음, 거예요, 만약에 제 문제라면.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보면, 그냥 한쪽 눈을 감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거 약간, 음, 그 눈을 감는다는 표현이 없다, 잊어버린다가 아니라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순간 그 생각이 좀 났어요. 그리고 네, 사실 제 성향으로는 이 동화책의 이 끝 마무리를 보면서 '좀 허무하다. 좀 우이 어, 허무한 얘기.' 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 위트는 음, 뭔지는 알겠는데, 네. 위트가 위트는 뭐예요, 그러면? 어? 위트는 뭔지 위트는 그래서 알겠어요. 이제 거기 나오는 그 지혜로운 노인의 그 구름의 개수를 어, 보면서 이게 얼만큼 네. 어려운 건가. 음,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를, 음, 그 '문제였구나. 내 문제는 그게 어려운 문제였구나.' 생각이 또 한데 들고, 또 그래요? 하나는 네. 하나는 끝내는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구나. 끝내는 어느 음, 누구도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말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 스스로 그 문제가 음, 해결됐다고 바라볼 수 있는 걸 찾는 게 네. 찾는 게 중요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어. 누가 알려줘도 자기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그것도 자기 수준에 맞는 있는 것이어야 할 수 맞아요. 있잖아요. 답도 그래, 내가 할 맞아요. 수 있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인정하고 만족스러운 거, 남들이 예예. 뭐라고 하든, 네. 그런 것 다른 같아요. 분들은 좀 다르게 봤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다른 분들, 우리 황선진 코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혜로운 그 산을 옮기는 방법 찾으셨어요? 네. 네. 역시 저는 좀 상상력이 부족한가 봐요. 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네. 뭔가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네. 나름대로 지혜로운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하는 음, 건데 네. 제가 픽 하라고 웃음 한 거예요. 픽 픽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그쵸. 지혜라고. 당연하죠. 이제 교육자시니까 교육자들은 늘 그래요. 아니, 쉽고 간편하게 애들을 가르쳐 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늘. 근데 저것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이야. 네. 그리고 또 "하란다고 해?" 막 이런 어떤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그 네. 안에서 그래도 음, 인제 이 책의 저자의 어떤 그 의도를 좀 네.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 본다면 그래도 듣는 귀, 이 경청, 듣는 귀가 어, 있는 것이
그게 들음에서 그거네. 나잖아요.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음. 듣는 귀에 대한 거. 그래서 음. 저는 평소에 태무친이 네. 그렇게 정말 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스스로 고백하기를 맞아요, "나는 맞아요. 나는 듣는 귀가 있었다." 음. 시를 보면은 뭐 자기는 뭐 무식하고 막 맞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자기 음. 집안도 글도 너무너무 모르고 내 그렇고 이름 석자도 못 썼지만 뭐 이런 거 뭐 있잖아. 이름도 그런데 음. 나는 듣는 귀가 있었다. 그게 결국 음. 지혜였다 그러는데 음. 어 이 그러고 믹노 부부. 보면 그러고 보면은 그쵸. 네.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을 지혜의 노인이라고 인정해 음. 주면서 음. 따라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둘이 만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듣는 거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노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한 번 가서 안 하면은 그거 다순 돌팔이야, 사기꾼이야 이러고 안 갈 텐데 얘는 끝까지 가잖아요. 될 때까지. 그래서 음. 그게 또 듣는 게 지혜다. 그러니까 음. 믹노 부부는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런 지혜가 또 있어요. 음. 순종하는 지혜, 듣는 지혜. 네. 또 다른 분은 또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김혜경 코치님 막 웃어요. 네. 왜요? 뭐 찾으셨어요? 네. 아, 아니요. 저 이현주 선생님께서 너무 아, 저 아, 아까 방금 웃으시는 표정이 너무 공감이 음, 돼가지고 같이 네. 듣는 거. 근데 그게 엄청난 지혜예요.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음, 네, 맞아요. 그죠? 안 듣죠. 네, 김혜경 음. 코치님 뭐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 동화책 들으면서 저분이 진짜 지혜로운 노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 만약에 나를 코칭해주는 분이 저런 분이면 제가 음, 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저 마지막에 저렇게 하는데. 네. 마지막 저렇게 의미는 뭐예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좀 이따. 좀 이따 밝혀 드릴게요. 저렇게 의미 궁금하죠? 네. 그러면 우리 김혜경 코치님 얘기 더 들을게요. 저렇게 하면 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다. 네. 네, 근데 마지막에는 뭐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음, 결과가 되었잖아요. 그럼 그 네. 부부한테는 그 네. 노인이 지혜로운 노인이 음, 된 거잖아요. 그런 걸 네네. 보면 또 저 부부에게는 아무리 이상한 얘기를 해도 음, 그분이 나에게 지혜로운 노인이 됐기 때문에 음, 만족하지 않을까? 만족한 네. 사람이 결국 있겠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드는 그분이 거예요. 지혜로운가? 이러는데 그 두 사람은 여전히 지혜로운 노인이에요. 그죠? 네. 음,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요. 보면서 음, 아, 내가 정확한 길을 안내하는 게 네. 내가 제시하는 게 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하는구나. 네, 맞아요. 정확한 길을 내가 안내한들, 아까 우리 이현주 코치님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그 사람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게 아니면 아무리 세련되고 좋은, 야, 그거 저기 지게차 하나 갖고 와서 네 그 초가지 그거 뜩 떠가지고 옮겨. 이래도 될 텐데, 그거는 걔네들에게는 고통과 아픔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음,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우리 또 강태희 코치님은 어떻게 산을 옮기는 방법을 찾으셨나요? 어, 저는 이 그림책 읽어주신 거에서 네. 이 민모 부부가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떤 문제나 고민이 생기면 어떤 고민만 하잖아요. 그냥 생각만 음, 하고 고민만 하는 네. 음, 상황인데 이 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뭐 지혜 있는 노인을 찾아간 거잖아요. 네. 찾아가서 방법을 듣고는 실행을 했다는 거. 근데 그게 음,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음, 방법들이었지만 일단 해봤다는 거. 음, 그거가 되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음, 걱정만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어떤 해결 솔루션이 생겼다 하더라도 쉽사리 실행에 옮기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스타일인데, 오늘 되게 이 그림책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좀 한번 음. 느꼈습니다. 저는. 그러네요. 아, 네. 이번 기수 코치님들이 그나마 지금까지 모든 지금 해본 결과 이렇게 하나씩 나름대로 제가 뭐 왜 저래? 이러면서도 하나씩 지혜를 발견하신 분들이네요. 다들 공통된 의견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끝났었어요. 근데 다들 대단하시네요. 맞아요. 지금 찾으신 거를 이제 종합 정리해 보면은 이런 의견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안내해야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방법이 지혜로운 게 맞나? 이러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몇 번을 읽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정말 산을 옮기고 싶어서 이 책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랬어요. 어이가 없네 정말. 그림도 안 이쁘고 정말 돈 버렸어. 막 이랬어요, 진짜. 이게 뭘 유명하다고 진짜 다 사면 안 된다니까. 막 이렇게 이제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다가, 그래도 유명하다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한 3번을 읽어봤더니, 뭔가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찾으신 건데,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렇더라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제 말이 맞나 한번 보세요. 이건가? 네. 여기 보면은, 자, 믹노와 믹노 아내가 둘이 있는데 믹노하고 믹노 아내 중에 누가 더 좀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이 볼 때는. 네? 제 눈에는 믹노가 좀 어리석어 보이네요. 그쵸. 여기 보면은 뭔가 이 여자는 그래도 팔짱을 탁 하고 문제라는 걸 인식은 했어요. 이거 좀 해결해야 돼. 문제야. 문제의 원인은 집이 아니라 어디 위에 이게 뭐 여기 구름이 뭔가 산이 뭐 이런 걸 이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이 문제야. 이런 거 이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근데 민노는 문제지만 어쩔 수도 없고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문제를 발견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여보, 만약에 조금 똑똑한 여자라면, 여보, 여기 산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 이사 가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코치님들처럼 정말 똑똑한 여자들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아우, 저 멍청이 이러면서 집을 그냥 계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사 갔으니까 글로 와. 이럴 수도 있어요. 저 그랬어요. 왜냐면 문제가 생기면 맨날 안 오고 늦게 오고 뭐 좀 고칠 게 있으면은 내일 해줄게. 이번 주에 해줄게. 그러다가 이사 왔는데 6개월이 돼도 벽에 못 하나 박는 게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드릴을 사게 되더라고요, 제가. 네가 안 해주면 내가 드릴을 사서 한다. 이런 드릴을 사가지고 혼자 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mik노 아내는 여보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이걸 해결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강태일 코치님 말대로 정말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 한다. 우리 지혜로는 안 된다, 이건.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걸 아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해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교육에서 우리가 배운 게 넘어져도 괜찮아. 혼자 해결하는 거야. 근데 넘어지면 안 돼요. 자꾸자꾸 넘어지면 진짜 자기 스스로 자존감에 엄청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또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도움 받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 늘 얘들아, 세상의 모든 어른들은 청년의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고 도와줄 때 기쁨을 느껴. 너희들이 언제든지 노크를 해도 돼. 모두 다 열려 있어. 도와주지 않는 어른은 정말 극소수야. 너희들이 나쁜 어른들만 맨날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그렇죠. 여러분 누가 청년이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줘요? 어린이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지 않잖아요. 다 도와주죠. 특히나 청년 센터 뭐 이런 데는 더더욱 그런데 애들이 그 노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청년 20대 뭐 강의 가면 무조건 또 중학생들 강의 가도 도움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꼭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얘네들은 아까 들을 귀가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이게 정말 참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지혜로운 노인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여러분은 모두 세상에서 지혜로운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앉아보세요. 근데 어떤 애가 와서 선생님 우리 집에 지금 문제인데요. 산을 옮겨야 돼요.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황성지 코치님 누가 우리 산을 옮겨야 돼요.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지혜로운 노인이세요.
아, 내가 지혜로운 노인일 응. 때 어떤 한번 애가 와서 한, 산 옮기자 그래. 응. 한번 가보자. 혹시 장난감 산인가 보여줘봐. 아, 역시 초등학교 선생님.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보자라고 하죠. 근데 지혜로운 노인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눈을 이렇게 옆으로 보죠. 눈을 이렇게 보면서 얘를 본 거예요. 얘가 지금 멀쩡한 정신이면 산을 옮겨야 된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IQ가 정상 수준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노인이 딱 보니까 요놈의 수준을 딱 파악한 거죠. 네가 뭐 도대체 어떤 정신 세계를 갖고 있냐. 그래, 너 산을 옮기고 싶구나. 그 말은 뭐예요? 산을 옮기려면 옮길 수 있는 것이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힘으로 해봐라 라는 숙제를 준 거예요. 제 힘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힘으로 한번 옮겨봐. 힘을 잔뜩 들여서 한번 부딪혀봐. 그랬더니 힘으로 안 돼요. 그 두 번째 왔어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솔루션을 주세요. 했더니 이제 노인이 이놈이 또 왔네. 나를 믿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소리를 한번 질러볼래? 네 몸으로 아글아글 한번 써봐. 보통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힘을 쓰다가 안 되면 기도하고 먼저 우리가 힘을 쓰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러다 안 되면은 막 기도하고 울고 막 떼쓰고 이러죠. 애들도 그러죠. 왜 한번 네 소리 한번 쳐봐. 그랬더니 막 아글아글 써요. 안 되죠. 또 와요. 이번에는 아주 진득하게 기다려요. 기다려라 이랬어요. 이 방식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방식이 저는 그때 딱 보이더라고요.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악을 써도 안 되지. 그럼 기다려. 때가 있다라는 말이 계속 기다려라 기다려라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저도 맨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늘 기다려라였어요. 그 기다리다 기다리다 제가 곰이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직도 계속 기다리다가 때때로 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다리라는 말씀 대신에 계속 이제 뭔가를 하라는 게 계속 많네요. 근데 저는 한 10년 동안 계속 기다리라였어요. 아니, 책도 나오고, 책 그럼 왜 쓰게 하셨는데요? 아니, 이럴 거면 왜 아픈데요? 막 이제 계속 그랬어요, 저는. 근데 기다려라. 넌 때가 안 됐다. 그게 계속 저의 숙제였어요. 근데 민노도 이제 기다려줘. 이렇게 기다렸더니 또 하나가 나왔어요. 바로 뭐예요? 정성. 이제 자기가 돈으로 막 정성으로 우리가 하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부렸는데 저도 막 그랬죠. 제가 이렇게 책까지 쓰고 막 이게 내가 진짜 할 정성 다 했는데 기도도 막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나요? 막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얼토당토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너가 거기 7바퀴를 돌아. 그리고 야호 소리를 질러. 때가 됐을 때. 그 방법이랑 너무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춤을 한번 춰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춤을 춰보고 싶더라고. 오른발 뒤에 왼발, 왼발 뒤에 오른발 이렇게. 애들이랑 이런 놀이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걸 또 따라 추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를 또 가르쳐 줬겠죠. 그 아내는 또 그걸 따라 쳤겠죠. 그리고 이제 집을 뜯기 시작해요. 제일 첫 장에 시작할 때 믹노는 아내와 같이 살았는데 그 둘은 집을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집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노인이 너 산 밑에 사는구나. 그래? 산을 옮겨야 된다고? 그러면 집을 뜯어서 이사를 가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믹노는 어땠을까요? 이게 가슴이 미어져요. 나는 집을 사랑한다고요. 절대 못 뜯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상담사나 교사나 이렇게 누구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또 지혜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지혜를 나눠주고 싶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믹노와 같은 수준일 때가 거의 100%예요. 제가 처음에 코칭하고 이럴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겠다 이래가지고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믹노처럼 해요, 코칭을. 누가 뭘 못한다 그러면 그냥 그래? 그러면서 그냥 같이 놀아요. 밥이나 한 끼 먹고 가요, 오늘은? 이러고. 다음에 또 오면 또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뭐야 정말 코칭해달라고 갔더니 밥이나 먹고 가라 그러고 수다만 떨고 뭐야 이러면 다음에 안 오면 이제 끝인 거고 그 사람이 다음에 오면 좋은 코칭을 또 하는 거고 그래요. 왜냐하면 코칭을 해봤자 코칭이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코칭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 그러고 수다를 떨어. 내가 오늘 왔으니까 나랑 놀다 가요. 그러고 놀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 연구원님들은 이제 코칭할 기회가 있어요. 저랑 그 안에. 그럴 때 이제 그 기회를 쓰려고 가끔은 온라인으로 하는데 가끔은 또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상태를 보죠. 코칭하고 싶다 그래 놓고 질문을 이만큼 갖고 와요. 코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터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이걸 물어봐야 되네. 그럼 인터뷰를 하러 왔구만. 그러면 인터뷰를 하든지, 아니요, 저는 정말 코칭을 하고 그러면 뭐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또 여전히 또 저기 인터뷰야. 나를 질문한, 나한테 인터뷰라는. 그러면 코칭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오늘은 코칭을 하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믹노의 이 할아버지, 이 지혜로운 노인처럼 여러분도 그 사람의 수준을 우리가 봐서 할 수 있나 없나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이 압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만 이렇게 보세요. 앞에 있는 일은 잊어주세요. 앞에 있는 믹노의 여러 가지 모습은 잊어주시고 이 모습만 하나 가만히 한번 지그시 한번 바라보세요. 이 남자와 이 여자가 함께 이러고 서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나무도 너무 예쁘죠? 어떻게 보여요? 네, 어떻게 보여요? 네, 이현주 교수님 어떻게 보여요? 다정해 보여요. 네, 되게 다정해 보이죠? 네. 네, 이 남자는 어떻게 보여요? 네, 황선주 코치 이 남자 어떤 남자 같아요? 정상적인 어? 정상적인 남자? 바보 안 같아. 바보 아니고. 그 네, 황선주 코치님은 어떻게 보여요? 이 사람이 그 있잖아요. 네, 딱 아내를 안고 탁 하는 거가 어, 이 그 수컷의 그 네, 맞아, 당당함을 맞아, 맞아, 맞아. 보여주는 거죠. 그래요. 그쵸. 어깨도 겁나 넓어요. 이 여자 2배야. 어깨도 엄청 넓고, 진짜 그 수컷의 당당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 자기가 해냈어. 아까의 그 모습이랑은 완전 다른 존재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탁 넓은 가슴으로 아내를 탁 안고 이 여자는 사실 이 여자가 문제라고 얘기했고 이 여자가 지혜로운 노인 찾아가라고 했고 이 여자가 또 그거 따라서 다 그거 멍청한 짓을 다 따라서 해줬고 하지만 결국 이 여자는 그것을 이렇게 뽐내지 않고 이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다소곳한 모습으로 이 장면이 연출돼요. 근데 저는 이 장면 하나로 이혼 위기에 있는 사람들 많이 구했어요. 이 그림책을 이제 보여줬죠. 근데 어떤 분이 저랑 이 그림책을 보는데 그분은 오랫동안 남편과 남편 시댁 식구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역사를 보면 원가족, 자기 친정에서도 늘 그 무수리 같은 하인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가운데 딸이었는데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계속. 의지 대상이 없는. 그러다가 시집을 왔는데 처음에 예뻐하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모두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또 관계를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스스로. 근데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 그림책 이렇게 보다가 그때도 이제 여전히 시댁과 남편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 그림책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 장면이 딱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여러분 같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걸 보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선생님 왜요? 이랬더니 이 여자 좀 정신이 나간 여자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했냐 했더니 아니,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남편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같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습이. 문제가 생기면 해결도 못하고 맨날 시댁에 가서 쪼르르 가서 이르고 그래서 자기한테 나쁜 화살이 돌아오고 그 아주 멍청이 같은 남편, 자기 남편이랑 똑같은데 이 여자는 어떻게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선생님. 그래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또 딱 요렇게 생겼어요. 중국 인형처럼. 이쁘게. 근데 자기가 이쁜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쁜데. 되게 이쁜데.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엉뚱한 행동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예쁜 사람인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바뀌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데 선생님 진짜로 살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도 이렇게 남편한테 기대서 이렇게 살고 싶죠. 그러면서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심은 그거였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러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이 여자는 했는데 나는 못한 거 그건 뭐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나는 한 번도 남편이 그런 이상한 거 하면 한 번도 그런 걸 믿어준 적도 없고 내가 알아서 다 하지 부탁한 적도 없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것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혼을 하려고 이혼 진행 중이었는데 이 얘기 이렇게 보더니 아 놈들도 다 저렇게 멍청한 놈이랑 사는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나는 어차피 주말 부부고 만날 일도 별로 없고 그냥 사는 것도 괜찮겠다 이래서 얼마 전에 되게 오래된 일인데 제가 이제 책을 매달 이렇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줄 일이 있어서 이제 큐티 책을 보내주는 걸 했었는데 그래서 연락을 다시 해봤어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어떻게 살아요? 이혼은 안 했고 그랬더니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볼 때 저는 우리가 그 지혜 가운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인으로서 필요한 지혜가 있고 또 영적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볼 때는 영적 코드를 좀 활용했더니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쉬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르칠 때 저도 믹노처럼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늘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를 안 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라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코칭을 하거든요. 모든 과정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그 과정이 끝났을 때 스스로 이제 해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존재로 바뀌어요. 근데 하나하나 지시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봐. 내가 하니까 잘 됐지? 막 이렇게 생색을 내고 하면은 고객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있어요. 10년, 20년 평생 고객이 되죠.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이 온전한 존재, 주인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하지 못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황성진 코치님 말한 것처럼 이게 바로 지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아는 걸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한다고 하라. 그것이 곧 지혜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거. 그것이 정말 지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러분이 만난 가장 지혜로운 분은 누구세요? 뭘 생각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거를 왜 안 들어요? 다 잘 듣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만 들어요. 왜냐면 누군가의 말과 또 예수님의 말이 있다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냥 예수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이 뭐 어떤 사람만 들을 수 있지, 난 지금 못해. 그게 아니라 그 말 전체를 다 듣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 나한테 온 말씀이 있잖아요. 저 그거 하나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를 이번 주에 실천한다는 거죠. 실행. 예수님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응?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난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말씀 하나 주시면 그 말씀 하나를 이번 주에 해보는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작업을 막 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없어 이러다가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막 이러면서 막 용서하기 막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되었어요. 원수를 용서하는 걸 막 10년씩 해봐요, 여러분.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게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을 한 줄씩 그날 한 주, 일주일 그렇게 살아냈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청년들에게는 제가 꼭 이 성경의 말씀을 꼭 전하고 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는 이 말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죠? 이거 다 아는 말이거든요. 저도 알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10년 전에 교회에 딱 갔는데 나는 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곳곳을 돌아다니고 내가 번 돈을 다 쓰고 막 진짜 목이 끊어져라 울고 아주 몸부림을 치다가 교회에 갔는데 세상에 이 말씀이 저한테 들린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정말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준다는 거잖아. 공짜라는 거잖아.
구하기만 하면 준다는 건데 나는 세상 천지를 돌아다녔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제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너무너무 정말 저한테는 진짜 충격적인 말씀으로 그날 다가오더라고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저는. 막 다음날 또 막, 뭐,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었다. 이러면은, 저는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막 1억 원씩 들이면서 제가 받은 그런 외국의 코칭 코스는 그런 것들을 하는 코스였거든요. 막 새 것이 되는 코스, 창조를 하는 막. 그런데 그 교회 오니까 말씀 하나를 공짜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받으면 그냥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이제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정말요? 제가 새 것이 되었다고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매일매일 충격적인 시간들을 정말 매일매일 충격적인 시간이었어요. 말씀 하나 받을 때마다. 그래서 예수 나의 첫사랑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 알고 쓴 게 아니라 교회 처음 갔는데 그 말씀이 딱 이번 주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여기에 있었다니. 그러면서 그 말씀 하나를 쓰고 내 마음에 묵상을 쓰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10년 전에. 지금은 쓰라면 못 써요. 지금은 이제 다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모든 그 자기계발서의 그 대가들 막 외국에서 막 1시간 강의하면 막 몇 억을 받는다는 그 자기계발서의 대가들의 그 말이 그 모티브가 다 성경의 예수님 말씀에서 나왔구나를 알게 된 다음부터 저는 이 위대한 말씀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해야겠다 해서 제가 10년 동안 강의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곳이든 아니든 저는 다 하고 와요.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산책을 하다가 막 이런 사람들 길을 예수를 믿었는 데는 빼죠. 산책을 하는데요. 그럼 사람이 쫙 들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와요. 그런데 다시 안 불러요. 그래서 앵콜 강의가 없어요. 저는 앵콜 강의가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앵콜 강의를 여러 번 했던 곳은 생명의 전화. 거기는 생명의 전화 기독교 단체잖아요. 생명의 전화는 좋아하죠. 예, 생명의 전화에서는 좋아했는데 그 앵콜이 없었어요. 생명의 전화는 몇 번을 앵콜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도 계속 해요. 네. 저는 원래 한 번 갈 생각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거예요. 이거는 여기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에 쓴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 작은 오두막이지만 좋아하는 집에서 마음 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될 때까지 지혜를 구하고 행했다. 그래서 이거 될 때까지 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보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해봐 라고 하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우리 이현주 코치님이 요새 고민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 지혜로운 노인이 아니고 이제 진이가 나타나서 또는 뭐 하나님이 너가 3가지 소원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준비해 갖고 다니는 거 있으세요? 이거예요 이러는 게 있으세요? 3개. 하나 있어요, 하나. 하나 있어요? 하나 뭐예요? 있어요. 하나 있어요. 뭐예요 혹시? 어. 제가 들어드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중에 한 명이. 혹시 뭔데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일할 수 있게 네. 해주세요. 예, 일할 수 그러니까요. 있게 해주세요. 그거 우리가 도와줄 네. 수도 있네요. 네. 일할 수 있게. 끝까지 가보자고요. 네. 아니,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처음에 일을 하면서부터 맨날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너무 막 여기 있으니까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누구 처음 만났어요. 근데 사실 거기 처음 가기 간 거예요. 첫 강의. 첫 강의 엄청 떨리고 엉터리로 하는 거 알죠? 여러분 몰라요? 첫 강의 엄청 엉터리잖아요. 막 준비는 많이 해가는데 막 시간 초과하고 막 엉터리거든요. 이제 그러는 상태예요, 늘. 그랬는데 가가지고 막 그거 제가 전문이에요. 막 저 그거 하려고 강의 시작했어요. 막 이래요, 저는. 왜냐면 그거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걸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뭘 좋아하는지.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세상은 실력과 능력을 보지 않는다. 열정과 사랑을 본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준비 그거 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10분 있다 그걸로 진행할게요. 지금 20분이네요. 30분에 뵐게요.
자, 들어오세요. 네. 자, 이제는, 자, 여기, 이 코칭을 이제 두 분이 짝을 지어서 할 건데요. 제가 짝을 만들어 놨어요. 두 분씩 들어가셔서, 둘이 짝이 되어서 한 사람은 코치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고객이 되어서 나누고 그런 다음에 다시 역할을 바꿔서 나눌 거예요. 코치가 되신 분이 자, 인사 나누시고 두 분이서 짝이 되면 인사 나누시고 그 다음에 1번 당신의 삶에서 옮기고 싶은 산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질문 그대로 물어보시고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얘기하고 싶으시면 얘기하시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산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산이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산이 이제 이게 그 지시명사로 되어 있으니까 산을 얘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산이 사라지면 당신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산을 지고 있는 나를 은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뭐 바위 덩어리를 그릴 수도 있고 뭐 알아서 산을 그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산을 지고 있을 때 짐을 지고 있는 나 그리고 이제 짐이 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짐이 만약에 아까 진이 얘기했잖아요. 진이가 나타나서 짐을 싹 치워졌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두 가지를 한번 상상해서 그리는 것까지 코치가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림 두 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산을 옮기기 위해 이렇게 이제 사라진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질문을 답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어떤 통찰이 있었나요? 나누고 오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을 많이 쓰진 마시고 코칭을 하실 때는 지금 뭐 이거 설명드리면서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분이 들어가서 눈을 마주 보고 그 나의 앞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분 덕분에 또 새로운 생각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서 하시고 지금 시간이 잠깐만요. 시간이 33분이네요. 저는 40분, 50분. 자, 10분, 10분. 그림도 그려야 되니까 10분이면 되나요? 어떡하나요? 30분, 40, 50분. 네. 그 10시까지 하고 조금 쉬는 시간이 있으면 알아서들 쉬었다 들어오시든지 그럴게요. 또는 두 분이 얘기를 나누셔도 되고 10시까지 역할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이제 열겠습니다. 10시까지 할게요. 이거 큰일 났네. 저 이렇게 잘 잊어버리지 않는데 왜 자꾸 녹화를 잊어버렸죠? 어떡하냐. 찾아봐야겠네요. 이거 다른 팀에 혹시 녹화된 게 있는지. 자, 이것도 역시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려주세요. 우리 오늘 녹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개인적으로. 자, 우리가 어떤 고민이나 생각이 있을 때 아까 감정을 분화하는 것처럼 이 생각도 분화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그것이 의식화가 빨리 돼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죠. 이름을 한번 다 붙여주세요. 뭐 걱정, 무엇에 대한 걱정, 뭐 어떤 불안,
네, 이제 다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그 내가 써놓은 것들의 이름을 가만히 한번 느껴봅니다. 이것들 중 어떤 것들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있고, 어떤 건 지금 싹 버릴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여전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또 느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김혜경 코치님하고 강태희 코치님 이제 공유해 주세요. 네. 예수님을 진짜 만나시면 아까 그 지혜로운 여인 있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처럼 되실 거예요. 시키는 거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가 다 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했구나.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언제 얘기할 날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써놓은 이 깃발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만약에 이 짐을 지금 당장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자, 사라지게 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저한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저한테 이렇게 던지시면 제가 다 받아서 제가 가져갈게요. 저는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네, 저한테 하나, 둘, 셋! 제가 다 고쳐드리고 다, 네, 제가 다 해결점을 같이 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네, 어떤 분은 자기가 다시 가져가시는 분, 달라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도 저처럼 고쳐갖고 좋은 걸로 이렇게 글로도 쓰고 막 이러겠다고 강의할 때도 자기 이 사례를 자기 강의할 때 얘기하겠다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언제든지 지금 우리 한 연습 뭐냐면요. 내가 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을 가졌을 때 그 느낌을 기억하시죠? 네. 또 짐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느낌을 또 기억하시죠? 그 순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굳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그치? 오랫동안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유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때때로 내가 짐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할 때 내가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알아차림. 그걸 알아차릴 수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짐이 어떻게 하면 짐이 안 될 수 있는지도 이제 아실 거예요. 그걸 내가 옮겨 놓으면 짐이 짐이지만 짐이 아닌 게 돼요. 그리고 옮겨 놓으면 돼. 지금 배운 거예요, 지금. 자, 내가 짐이라고 생각할 때 머리도 아프고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 이런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 짐의 이름은 뭐야? 이름을 붙여주고 요거를 어떻게 할까?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할 걸 이제 알게 되셨어요. 엄청난 창조의 기술이에요.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짐을 이제
혼자 막 고민하고 아파하는, 가슴 아파하고 머리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리든지 이렇게 형상화하고 이름을 붙이고 던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순간 그게 하루는 괜찮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하루가 아니면 한나절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생각이 와. 그럼 또 알아차리세요. 또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믹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은 다 혼자 힘으로 막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미 우리 교장 선생님은 이미 뭐 많은 선생님들을 이렇게 거느리셨고 또 함께 일을 하셔서 함께 하는 거에 의미를 너무 잘 하실 것 같고 강태희 코치님도 또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하는 일의 역할을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도움을 굳이 받지 않아도 혼자 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도움이 필요한 건 기꺼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좀 말씀드려요. 그게 정말 유연하고 아름다운 꽃과 같은 삶이 아닐까 싶어요. 꽃은 그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돌봄과 보살핌이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돌봄과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존중과 사랑도 받더라고요. 너무 혼자 힘으로 다 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그들이 움직이게 하는 리더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참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움직이게 해야 그들이 실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들이 공을 쌓게 돼요. 그래야 그들이 위대해져요. 여러분이 혼자 공을 쌓고 위대해지고 혼자 사랑받고 막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은 뒤에서 너가 그런 걸 해냈어?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뒤에서 돕는 그런 리더가 우리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가르치는 사람이건 코칭 고객이건 또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건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모를 것 같죠? 알아요, 다. 겉으로는 내가 해냈어 이러죠. 믹노도 내가 해냈어 하지만 무슨 일이 또 생겨봐요. 지혜로운 노인을 또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 그게 참 리더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50분인데 10분 남았는데 저에게 잠깐 집중해 주시고 오늘 이게 연습인데요. 제가 이거를 그냥 안내할게요. 여러분이 집에서 숙제로 한번 성찰글로 쓰셔도 되고 숙제로 한번 써보세요. 잠시 눈을 가만히 감아보세요. 몸을 편안하게 뭐 수그리셔도 되고 뒤로 젖히셔도 되고 맘대로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제 쓰는 시간인데 오늘 제가 안내할게 그냥 느낌으로 한번 써보세요. 자, 지금부터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안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내가 나를 얼마나 위하는지 마음껏 표현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을 담아 정직하고 진솔하게 한번 말합니다. 제 안내에 따라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현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씁니다. 지금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물 흐르듯이 나에게 흘러나오는 대로 나 자신에게 말해봅니다. 그리고 힘든 짐을 지고 힘든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그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모습,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입니다. 내가 짐을 지고 살고 있구나. 나에게는 이런 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그저 나의 생각입니다. 잠깐 내가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그 생각의 스위치를 끄거나 다시 켜고 그 짐의 위치를 옮겨 놓는 것만으로도 나는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짐을 경험합니다.
짐을 지고 살아온 나를 잘 느껴보세요. 나의 감정, 그리고 생각, 신념. 무언가 좌절됐고 또 기대했지만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 그 열망에 대해서도 한번 나 자신에게 말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지워진 짐을 걷어줄 사람, 그 단 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라는 것을 이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나를 어떻게 돌보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나를 어떻게 돌보고 살아갈 거야. 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게 있다면 나 스스로에게 용서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존중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너에게 조금 더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도 미안해. 내가 나를 잘 돌보지 못한 것, 내가 나를 더 허용적으로, 더 깊이, 더 온전히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용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지금껏 지고 온 나의 짐을 내려놓을 것을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를 축복하며 나를 축복하며 내 삶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축복하며 내 삶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올 때마다 나 스스로를 축복하며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 짐을 내가 옮길 것인지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 대한 지혜를 구하면서 자유로움을 선택합니다. 자, 이제 종소리와 함께 눈을 뜨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조용한 시간에 편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써보세요. 그 107쪽에 있는 이 모든 항목이 다 들어가게, 그동안 나에게 쓰는 편지를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죠? 오늘은 여기 나오는 항목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하면서 또 한번 써볼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정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정에서 배우고 또 느끼고 새롭게 깨달은 거 실행할 거 있다면은 한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4분 남았으니까 한 분이 1분 미만 30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코치님부터 나눌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얼굴로 있어서 제가 생각을 멈춰드리기 위해서 바로 즉시 네. 오늘 말씀 중에 대표님 하신 말씀 중에 실력하고 해도 돼요. 실력하고 능력이 어. 아니라 열정하고 사랑. 사랑이라고 그 말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열정을 쏟고 사랑하고 하는 게 뭔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하는 일을 열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하다 보면 그때 찾아져.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고 딴 건 것 같아 이러면 안 찾아지고 뭐냐면 꽃을 심을 때 내가 오늘 지금 있는 곳은 거기잖아요. 내가 오늘 꽃을 진짜 이쁘게 심을 거야. 정말 열정적으로 심을 거야. 그리고 이 꽃이 잘 자라기를 정말 내가 기대하면 심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재능이 발견돼. 근데 꽃 좋아하나? 이렇게. 그 열정과 사랑을 갖고 매 순간 하다 보면 나는 여기에서 배울 걸 다 배웠어. 딴 데로 가야 돼. 이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그거예요. 결국 답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데서 열정을 다하면 그걸 다 배우게 되거든요. 거기서 하는 걸 마스터해.
그러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뭘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거기도 좋은 직장이죠. 네. 남들은 가고 싶어 하죠. 음,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간지 얼마 됐어요? 2년. 인 꽤 됐네. 네, 네. 그럼 다 배웠어요? 혹시? 내 업무에 네, 대해서? 그럼요. 제 어, 업무를 음. 하죠. 네, 지금. 내 업무에 대해서 잘 배우셨으면 그러면 네,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갈 수 있는 곳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네, 항목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죠. 2년 네, 다니셨으면.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혜경 코치님, 네. 어, 제가 생각하고 느꼈던 말을 방금 푸치님께서 해주셨어요. 네,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현주 선생님과 같은 느낌인데요. 저도 막 이게 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아니면 뭘 이루었으면 좋겠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또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네,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아까 전에 이제 또 황성진 선생님하고 같이 1대1 코칭하면서 또 엄청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저 스스로가 아, 내가 뭐 할 수 있겠다 이런 힘을 얻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번 한 달 동안 좀 큰 저만의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또 하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걸 해보자 이런 이번 수업을 통해서 네. 좀 많이 느꼈던 것 네, 그래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열정과 사랑을 갖고 하고 나누고 그럴 때 이제 또 다른 게 보이고 또 다른 게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같아요. 네. 자, 황성진 코치님, 네. 저는 이게 이제 오랜 세월을 거의 40년을 음, 입을 열어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네. 귀를 여는 게 아니라 자꾸 입을 열어요. 음, 그래서 오늘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내가 다 말을 다 하고 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제 해답을 제 어떠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이긴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빨리 말해야 이 사람이 빨리 간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빨리 도와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죠? 빨리 도와주고 또 음, 싶고 그다음에 인제 네 생각은 뭐야?" 하면은 음, 길어지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답을 막 빨리빨리 얘기를 해 주고 막 땡큐 하고 가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오늘도 다시 느낀 거예요. 네. 자꾸 입을 열지 말고 귀를 열자. 음, 인제 음, 이렇게 그런 네.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아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 마음성장학교는. 인생의 선배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네, 아주 그냥 존경합니다. 네. 자, 강태희 코치님, 네. 네, 저는 이번 시간에 이제 그 짐이라는 거를 몰랐는데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와 그거를 이제 인정하자라고 아까 코칭 시간에 네. 이현주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내가 인정을 해야 되겠다. 인정을 안 하고 음, 있었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인정을 하자. 그 부분을 새롭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 인정하면 그게 쓸모가 생겨요. 짐이 없는 척하고 살면은, 짐이 없는 척하고 살면은 답답함만 있고 걱정만 되거든요. 근데 짐을 이제 알았어, 뭔지. 요게 쓸모가 생긴다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버리라 그러면 자기가 그거를 저처럼 작가도 되고 저처럼 강의하겠다고 안 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쓸모가 생겨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이 다 뭔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성경적으로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 근심과 불편한 관계들은 나를 잘 다듬어서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게 하려고 한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짐들이 결국에 나를 위해 있다.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주인공 의식으로 살아가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내 힘을 부리는 그 사이즈가 달라져요. 내 주인공인데 그 찌질하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못 도와줄 게 뭐 있어요. 지혜로운 노인처럼 봐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사람도 그 수준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도 경청해 주시고 함께 여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 그 우리 이제
그 카페에 글을 이렇게 써주시는데 카페 글을 사실 공유를 밖에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에 등록을 하셔서 이렇게 볼 수 있게는 하지만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그 회원을 받아요. 네가 누구냐 막 이런 질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케팅을 위해 이런 글들이 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여정을 하시다가 앞으로도 계속 여정을 하시다가 단톡에 수업 끝나고 여기 후기를 하나씩 적어주시면 제가 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쓰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고 매주 안 써주셔도 되고 끝날 때 써주셔도 돼요. 네. 아, 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아까 분량을 전에 뭐 그러니까 분량을 어느 정도면 좋아요? 이런 그냥 조금만 써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뭐 어디 수업 들어가서 이렇게 막 보려 그러면 막 수강생들이 써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수업을 통해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걸 이제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 도움이 되는 거가 되는데 그걸 도움되자고 쓰면 안 되고 나의 성찰을 써주시면 제가 아 이런 성찰 써주셨구나 이러고 알겠죠. 근데 우리는 성찰을 다 나누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다음 주부터는 카톡에 성찰을 쓰고 나누세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2번을 여쭤보지 않아도 되고 또 저도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생기고 그러겠네요. 네. 미안해요. 이게 1인 사업가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동안 그런 걸 안 올렸더니 지금 요즘에 마케팅 블로그 우리 황성진 코치님 블로그를 속성으로 배우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겸사겸사해서 요즘에 수업 사람들 좀 신청 안 오고 그래갖고 블로그 마케팅을 배워야겠다 이래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안 오는 이유가 그런 것도 없고 뭐 어쩌고 이것도 안 쓰고 저것도 안 쓰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지적질을 많이 당해서 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 손 좀 봐. 네, 얼른 주무세요. 네.